화개살. 신살 중에서 12신살 중에서 맨 끄트머리 있죠. 진술충미를 화개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진술충미를 화개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해묘미에는 미가 화개살인가요? 해묘미, 미 화개살, 해묘미, 미가 화개고, 신자진 하면 진이 화개고, 그리고 인오술 하면 술이 화개고, 그리고 사유축 하면 축이 화개고, 이렇게 될 거예요. 맞나? 자주 안 쓰다 보니까. 예, 맞네. 이렇게 해서 화개살 이렇게 있는 건데요. 이건 띠로 보는 겁니다. 띠로 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화개라고 하는 것은 예술성을 가진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술성, 그리고 참모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반복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개는 뚜껑을 닫는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해묘미 하는 띠잖아요. 제가 토끼띠예요. 제가 해묘미 하는 띠인데, 자녀가 양띠가 태어나면 그 자녀가 우리 집에 뚜껑을 닫거나 뚜껑을 열어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뚜껑이 머리가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아버지가 성공을 했으면, 아버지 띠가 해묘미 띠고 아버지가 성공을 했으면 아들이 해묘미 할 때 미 하는 양띠가 태어나면 그 뚜껑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아버지는 성공했고 나는 망했고 이게 되는 거고요. 아버지가 망했으면 해묘미띠 또는 신자진띠인데 아버지가 원숭이띠인데 망했어. 근데 내가 용띠야. 이러면 이제 화개, 그래서 뚜껑을 연다 그러거든요. 뚜껑을 열었으니 성공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화개는 뚜껑을 닫는다, 연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라서 선대몰락이나 죄를 짓는 등의 잘못을 본인이 복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띠로서 이제 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있어서 그러면 승도지명, 예술지명 뭐 이렇게 또는 참모성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 사주에 있으면 예술성 또는 승도지명, 종교성 이런 것을 띠게 되는데요. 월에 있으면 직업으로, 일에 있으면 대인 관계에서 반복하는 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부부간에서도 반복하는 게 되겠죠. 결혼, 반복 이런 거. 예. 시에 있으면 이제 취미로 오컬트 등을 하게 되는 거 이런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연애 있으면 그거죠. 부모의 과거를 덮고 새롭게 시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잘 살았으면 그거 덮고 나는 망할 거야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거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좋지는 않죠. 어쨌든 뚜껑을 닫는다, 연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상 복구 시켜야 된다. 조상이 죄를 많이 지었을 때 해묘미 하는 해에 자녀가 출산한다 라는 얘기들도 있는데요. 그게 이제 화개일 때, 그게 부모의 띠에서부터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적 정리를 다시 한다거나 족보를 다시 살핀다거나 하는 것들이 화계에 해당되는 거고요. 조상의 잘못을 수정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잘못을 수정을 하려면 조상이 망해야죠. 아버지가 망한 것도 망한 거고 할아버지가 망한 것도 망한 거니까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망했거나 할아버지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친일파야. 근데 나는 이제 할아버지가 잘못했으니까 평생 사죄하고 반성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거야 하는 것이 화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한다라는 얘기인데요. 문제는 이제 장남이 아니더라도 장남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장남인데 장남 노릇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반복해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 들어있는 게
화계예요. 그러면 화계를 좋게 쓰려면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뭐예요? 공부를 계속 반복합니다. 좋죠.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그리고 뭐 이래저래 뭐 그런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사용을 할 건가? 화개살 활용하기. 화개살 활용하기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된 일을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 뭐가 있어요? 밥통 위치, 그리고 가스레인지 위치. 이거 계속 반복하잖아요. 아침마다 밥 하잖아요. 그리고 싱크대 반복하죠. 계속. 화장실 똥 계속 반복. 똥 죄송합니다. 네. 계속 배출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야 되는 자리, 이런 데에 화계 이치에 있는 것을 놔두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쨌든 가족 중에 화개살이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뭔가 집안에 잘못된 거라든지 이런 것을 새롭게 고쳐야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해요. 재수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화개살 방향의 집이 있는 자녀는 재수생이기도 합니다 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내가 토끼띠인데 내 자녀가, 또는 얘가 토끼띠인데 고시원을 가는데 미방이면 남서쪽을 얘기를 하거든요. 남서쪽으로 고시원을 잡았어. 그럼 뭐예요? 재수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거잖아요. 재수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내 집에서도 미방해, 예를 들어서 내가 해묘미니까 남서쪽에 있는 방에 자녀가 거기서 잔다 그러면 얘 재수생 될 확률이 높아. 거기 자녀 방이 거기 있다 그러면 가장을 중심으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심이니까 집안에 이 아버지가 해묘미이면 이 남서쪽, 그리고 신자진이면 동쪽에 가까운 동남쪽에 자녀의 방이 있으면 얘가 재수생이 될 확률이 높겠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화계라고 하는 것은 반복하다, 뚜껑을 열고 뚜껑을 닫는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화개살 띠가 제일 강력하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화개살 띠이면, 내가 화개살 띠이면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내가 해묘미인데 자녀가 토끼띠가 태어났다, 양띠가 태어났다, 아니면 신자진인데 진이 태어났다. 근데 이렇게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진술충미해 태어난 사람들은 화개살이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진술충미인 띠는 대부분이 그냥 화개살에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집안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고, 할아버지 때 망했다거나 아버지 때 망했다 그러면 나는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좋죠?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진술충미띠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부모님이 성공을 했는지 망했는지, 할아버지가 성공을 했는지 망했는지, 이것을 먼저 잘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화개살이 있는 사람은 똑똑하긴 해요. 똑똑하긴 한데 계속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속 고질병이 생기기가 쉽고요. 그리고 이장질환이 생기기가 쉽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화개살, 그러면 나쁜 것은 반복을 하니까 나쁜 건데, 좋은 것은 이제 흉한 것에서 보호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긴 한데, 문제는 내가 성공을 하면 자녀가 가산을 탕진할 수가 있고, 내가 실패를 하면 자녀가 성공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럼 결론은 내가 성공을 하든 자녀가 성공을 하든 성공하는 사람이 있단 얘기거든요. 할아버지가 성공했으면 내가 망하고, 내가 망했으면 자녀가 성공하고, 이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개살은 이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방이약으로 주로 써요. 주로 쓰는 것은 방이약이에요. 그래서 화개살 방향, 내 집안에서 화개살 방향에 반복되는 걸 놔두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반복되는 걸 놔두지 않으면, TV도 반복될 수 있죠. 매일 껐다 켰다 하니까. 이런 것을 화개살 위치에 놔두세요. 그게 아니면 계속 그 장소에 있는 것은 고장이 나서 새롭게 교체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설명이 너무 어중간하게 하고 있는 건가요? 어중간하게 하나? 아무튼 화개살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반복, 그리고
예술성, 종교성 이렇게 있는데, 진술충미가 종교성인 것은 토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종교나 예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반복한다고 했으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망하고 성공하고 망하고 성공하고 이것을 반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사귀는 것에 있어서 용띠가 용띠를 사귀었다거나 또는 양띠가 양띠를 사귀었다거나 했을 때는 이제 상대방이 본인의 성공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시켜주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특히 정신적으로 라고 얘기를 해서 양띠는 양띠끼리, 용띠는 용띠끼리, 개띠는 개띠끼리, 소띠는 소띠끼리 이렇게 계속 사귀는 건 나쁘지는 않습니다. 좋죠. 예. 아무튼 같은 띠의 하객살이면 어쨌든 도와주고 그런 게 있어요. 망했을 때, 성공하면 이제 단점은 그거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반복이라고 했잖아요. 또는 뚜껑을 열고 닫는다고 했잖아요. 용띠가 용띠를 사귀었어. 그죠? 그러면 내가 망할 때는 도와주겠죠. 성공하라고. 근데 내가 성공할 때는 망하라고 하겠죠. 안 좋나?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래서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봐요 했을 때 4살 차이는 반드시 이렇게 하계를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잖아요. 토끼띠는 양띠 만날 가능성이 높고 돼지도 양띠 만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하계살띠를 만났으니까 반복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내가 못 살 때 양띠를 만나면 성공을 시켜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잘 살 때 양띠를 만나잖아요. 그럼 망할 가능성도 조금 있습니다. 이게 신살이에요. 그래서 신살은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요. 이런 식으로 쓰는데 저는 좀 잘 안 봐요. 좀 허무맹랑하잖아요. 허무맹랑하죠. 망한 사람이 하계살띠를 만나면 내 화계살띠를 만나면 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제기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내가 성공했을 때는 내가 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화계살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내가 너무 두서없이 설명을 한 것 같아 가지고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올해가 화계인 사람들이 사유축하는 띠죠. 사유축하는 띠, 그 전에 망했으면 올해 다시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북돋아주는, 정신적으로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뚜껑을 열어놓은 사람은 닫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일 벌려놓은 사람들은 올해 마무리가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사람은 올해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사유축하는 띠니까. 됐나요?